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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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요. 예스. 안녕하세요. 면세점 MD로 일하고 있는 노지우입니다. 네, 이 MD의 원래 글자는 사실은 멀천다이징이라고 해서 상품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상품에 관련된 6화 원칙을 다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품을 언제 팔 것인지, 어디서 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 쭉 다 이 상품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보통은 각 회사별로 상품들을 여러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분류를 해놓고 그 담당별 MD를 정해 놓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MD 기획을 하고 있어서 이 각각의 개별 MD들이 원하는 상품을 아무리 고심해서 사와도 이게 회사 단위로 크게 모이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원가라든지 아니면 재고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화 원칙 중에서 왜? 라는 질문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잘 팔릴 것인가? 그리고 트렌디한가? 우리가 가져와서 당연히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가? 그런 실리를 다 따져보고 입고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뭐 글로벌 유명세, 잘 팔릴지, 수익성, 뭐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판매 실적 진짜 중요하죠. 왜냐면 회사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매출인데, 판매 실적은 그거에 직결되는 요소인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판매 실적뿐만이 아니라 상품에 관련된 모든 것, 이게 적시에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손님들이 요구를 할 때 이 상품이 솔드아웃이 아니었는지를 뭐 점검한다던가, 이 상품을 얼마에, 이제까지는 뭐 100원에 사왔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서 110원에 사오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라든지, 그 외에도 그 매출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진짜 많아요. 당연히 판매 실적이 제일 중요하지만,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다, 예시죠.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원가가 7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군의 상품이 500만 원이 원가였다고 치면 200만 원이나 비싼데 1000만 원을 파는 게 맞는가? 이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한 그 아래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아래에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들이 줄줄줄 딸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마케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마케팅이라는 건 한 물건이 고객들한테까지 전달되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로서의 마케팅을 이야기를 했던 건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 유통업의 마케팅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유통업에서 경험했던 마케팅은 누가 이것을 사가느냐, 그러니까 소비자 쪽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일이었고요. MD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잘 팔리냐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물건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 안에 있다는 건 똑같지만, 저는 확실히 이쪽인 것 같더라고요. 마케팅을 처음 경험해보고 나니까 누가 사가는지보다 어떤 게 잘 팔리는지를 보는 게 더 저의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첨예한 문제잖아요, 취준생분들한테는. 근데 대학교 비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도 보시면 경영대가 제일 크고 상경계열이 제일 숫자가 많듯이,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했으니까 회사에도 당연히 상경계열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실제로 막상 들여다보면 굉장히 전공이 다양해요. 어문 쪽 하신 분들도 많고, 역사, 뭐 심지어 예술이라던가 이공계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학교 비율대로 경영대가 제일 많지만 그 외에 다양한 전공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세는 당연히 화장품? 그 중에서도 뭐 한국 화장품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나가고요. 외국 화장품들도 인기가 많은데, 확실히 면세의 특징은 외국인분들, 특히 중국인분들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여행 갈 때, 여행이라는 특수성이 껴있으니까 쉽게 사갈 수 있는 건 화장품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힘든 일인데, 저도 당연히 제가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드리고 싶어요. 근데 면세점 직원이라도 면세점의 경우는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티켓이 없으면 저도 구매를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하고 있죠. 면세점 꿀팁은
오프라인 쇼핑도 재미가 있긴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촘촘하게 혜택들이 팝업으로 많이 올라와요.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뭐 깜짝 할인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와서 내가 뭐 좀 사고 싶은 가격대 있는 것들이 온라인에 있다라고 하면 온라인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여기서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내점에서 없어서 안 샀던 것들이 공항에 가면 꼭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공항이나 시내나 어느 쪽에 물건이 남아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것. 정말 그 업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그 스펙은 어차피 내가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면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를 명확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그 회사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업계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는지 등을 많이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질리긴 하지만 실제로 처음에 입사 준비를 할 때 카페를 엄청 뒤져서 면세점에 다니는 분을 네이버 쪽지로 엄청나게 여쭤봤었어요. 여기선 뭘 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서 면접에서 내뱉었던 것 같긴 한데 내가 이 업계에 관심이 있다. 뭐 인천공항점에 어디라던가 아니면 면세 할인 쿠폰 하다못해 이런 굉장히 업계 용어들을 많이 써주고 또 발품을 많이 파는 것, 많이 가보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를 5년 정도 다니면 이제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직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업무에서도 나 이래서 이 일을 하고 싶었지 라는 것들을 문득문득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가 되든 저한테도 이건 하는 다짐이긴 한데 초심을 잃지 말자.